자, 그러면 얘들아, must라는 요 조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must라는 거 방금 쌤이랑 같이 말했던 것처럼 must는 강한 도덕적인 의무를 가지는 그런 조동사였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석했었어? 바로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뜻을 나타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요 두 번째 뜻의 조동사 요 must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 라고 될 거야. 자, 근데 지난 시간 영상을 쌤 거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눈치 좀 채고 기억날 수도 있어. 쌤이 지난 시간에 캔과 메이에서 메이는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라고 했었거든.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볼 것은 바로 약한 추측이 아닌 강한 추측에 대해서 보는 조동사가 있다라고 했었어. 자, 그게 바로 뭐다?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요 must입니다. must는 그냥 추측이 아닌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돼. 자, 그러면 강한 추측이 우리가 must로서 사용이 될 때 어떤 해석을 가지게 되는지는 같이 쌤이 지금부터 예문 두 개를 한번 들어볼 거거든. 그 예문에 대해서 너희가 자 각자 어떤 뜻을 지니는 그런 조동사 must로 쓰이는 건지 한번 파악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you must keep it secret 요 문장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you must be clever to get a perfect score. 자, 이 문장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너는 keep it secret 이것을 비밀로 지켜야만 한다라는 문장으로서 얘는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첫 번째인 강한 도덕적인 의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뜻으로 쓰였어.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요 두 번째 문장에 요거는 요렇게 쌤이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 되겠다. 요거는 해석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쌤이 끊어 놓은 거야. 자, you must be clever. clever이라는 요런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뭐 현명한, 똑똑한 그런 단어죠. 너는 자 똑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해. 왜? to 뒤에 보니까 네가 만점을 맞은 걸 보니 똑똑해야만 한다. 조금 이상하죠? 자, 요때는 어떤 사람이 즉 너희 중에서 한 명이 만점을 받은 거야. 자, 우리 친구들 보면은 너희 자주 만점 받죠? 특히나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만점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나구나 라고 아무나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자 만점 맞은 걸 보니 내가 혹은 네가 똑똑함에 틀림없다라는 이런 해석을 지니는 것이 바로 강한 추측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뭐뭐함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해석을 가지게 된다라고 되네. 자, 이렇게 돼서 자 must be 요거는 사실 자 중매이가 조금 좋아할 포인트긴 한데 요게 약간 또 야매거든요, 얘들아. 자, must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가 비동사가 나올 시에는 얘들아, 선생님이 늘 말하는 야매라는 건 100%는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했었어. must be가 나올 시에는 100%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90% 정도는 뭐가 되게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인 강한 추측이 된다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은 쌤 10%도 있나요? 있어요. 어떤 경우? 자, 봐봐. You must be quiet. 이런 경우. 너는 조용해야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must be이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예외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must be가 나오면은 우선은 강한 추측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면서 문제를 풀면은 좀 더 빨리 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반대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 거냐면은 한번 봐봐. you 자, 여기에 들어갈 조동사가 뭔지를 한번 좀 이따가 파악해 볼 거예요. be clever to get 빵점 이렇게 되네. 자, 얘들아, 아까는 만점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 상황은 빵점을 받았다라고 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니까 자, 네가 빵점을 맞은 걸 보니 얘들아 똑똑할까 똑똑하지 않을까? 자, 빵점 맞았다는 건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빵점을 맞은 걸 보니 너는 똑똑할 리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네. 그래서 쌤이 지금 적을 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해서 강한 추측이 아닌 강하게 똑똑할 리가 없다라고 부정을 하는 요런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자, 힌트를 주자면 지금부터 너희가 때려 맞추는 시간이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배웠던 그런 조동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can이라는 요 조동사를 사용하는데 없다라는 부정이기 때문에 바로 cannot이라는 단어가 강한 부정으로서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쓰일 수 있다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은 강한 추측 must로 쓰일 때 이거의 반대는 must not이 아니라 강한 부정인 cannot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쌤이 요거를 아까와 다르게 또 한번 끊어서 이렇게 지금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mus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해줘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복습을 해서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들아 마무리하기 전에 책 페이지 13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 자, 책 페이지 130페이지 지금부터 같이 밑줄 좀 치고 우리 오늘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자, A에 must 동그라미 치자. 자, must란 단어는 별표 하나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무와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무 앞에다가 우리가 강한 의무라고 적어줄게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요 부정 형태도 역시 밑줄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아. 부정 형태는 must not, 즉 축약형은 mustn't. 자, 해석도 밑줄 칠게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표 하나 치자. 요 포인트는 처음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 강한 추측 밑줄 한번 쳐서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쌤이 아까 가르쳐줬던 야매 기억나는 사람. must be일 때는 90% 정도는 거의 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했어. 강한 추측의 가능성이 높다 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봐봐. Someone at the door. 문 앞에 누군가가 있어요. 자, 그 문 앞에 있는 사람은 아빠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돼. 그 다음 밑에 문장도 톰이 그의 방을 맨날 깨끗이 청소해요. 그는 부지런함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돼서 100%는 아니니까 얘들아 꼭 한 번씩 확인하는 작업은 무조건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부터 밑줄 한번 칠게요. 자, 요거는 다른 색깔 펜으로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 밑줄 한번 칠게요. 뭐뭐일 리가 없다. 그 다음에 can't, 즉 cannot으로 쓰고요. 자, 요때는 우리가 괄호에서 한번 적어주자. 자, 얘는 강한 추측이 아닌 뭐라고 표현한다? 강한 부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have to 동그라미 별표 치고 자, 얘는 별표 한 개가 안 되겠다. 한 3개는 쳐야 되겠다. 엄청 중요한 거죠. 밑줄 한번 칠게요. 뭐뭐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 밑줄 한번 칠게요. 주어의 시인칭, 수인칭, 수에 따라서 has to. 쌤이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과거인 경우에는 had라는 과거 동사로도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돼. 자,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밑줄 한번 칠게. 부정형은 don't, doesn't, haven't to. 자, 해석도 정말 중요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해석을 가지게 된다라고 되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가 should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쳐서 자, must나 have to보다는 강제성이 약하다라고 되죠. 주로 충고를 나타난다라고 해서 즉 의무, 필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라고 약한 의무, 필요라고 봐주면 되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충고의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고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마지막으로 페이지 131페이지에 같이 A 부분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지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거야.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don't have to를 사용했어요. 자, 그라는 사람은 눈이 좀 좋은 편인가 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don't have to의 뜻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 must not 같은 경우에는 의무의 반대였었어. 자, 보니까 너는 도서관에서 소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해석이 되죠. 자, 3번에 have to는 must랑 똑같이 바꿔 쓴다고 했네. 아만다는 돌아가야만 한다. 그녀의 어디로? 고향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A의 포인트고, should not 우리 must와 같이 그런 not의 부정 형태는 해야만 한다의 반대 뭐뭐 해선 안 된다죠. 해석해볼까? 너는 너의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업 시간에 동안. 자, 이렇게 돼서 뭐뭐 하면은 안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5번을 별표 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must have라고 나왔어. 자, 근데 우선은 m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B에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이 부분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둘 다 넣어서 해석해볼게. 그녀는 문제를 가져야만 한다. 자, 그 다음 B. 그녀는 문제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 자, 뒤에 문장이 바로 단서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She keeps crying. 그녀는 계속해서 울고 있다라고 해서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문제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돼서 쌤 아까 말했지. must be는 선생님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라고 했지 100%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석은 특히나 must 같은 경우는 꼭 해석을 해줘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조동사는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